아 근데 본부장님 보험이 너무 가입이 잘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또? 고객이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그죠? 내가 보장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두 번째, 남들도 하니까. 세 번째, 모르겠다. 왜 하고 있을까요, 내가? 고객한테 힌트를 찾았습니다. 나 보험이 좀 잘 들어져 있는지 좀 봐줘 라는 표현을 해요. 담당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20년 정도 됐다고? 그래도 봐줘. 아, 봐달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늘 궁금한 주제구나. 그래서 왜 잘 들었는지 봐줘라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기준, 잘 들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어떤 시기로 오는지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들었는지 봐줘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떤 주기로 오는지 아세요? 2년에서 3년 주기로 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오는 걸 봤더니 왜 그렇게 오는지 봤더니 자동이체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까운 거야. 보상은 하나도 못 받고. 그때 뭔가 들춰보고 싶은 거죠. 그때. 그래서 화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로만 빠져나가는 그 보험을 아깝지 않으세요? 한번 그래도 정비는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멘트들이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고객의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그 돈이. 그래서 고객들의 상담을, 미팅률을, 성사율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고객하고 하니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길이에요, 길.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보장 분석을 하고 있죠? 난 도대체 어딜 보고 말하고 있지? 고객 보고 말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보장 분석지 보고 말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얻어내고 싶냐 이거. 결과물을. 그걸 보자라는 거, 그거.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목적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보장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끌어내고 싶은 니즈라든가 원치라든가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의 방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장 분석은 클로징 단계에서 해요? 아니면 1차 상담에서 해요? 첫 상담에서 많이 하죠. 초회 상담에서 많이 합니다. 맞죠? 자, 첫 번째 고객을 만났을 때 저는 계약에 대한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갈아타는 게 좋아. 나 이런 식으로. 계약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지 않아요. 첫 번째 보장 분석을 하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계약이 아니라 상담에 뭘 받자? 의뢰를 받자. 그러면 내 자기소개를 왜 하는 줄 알겠죠? 전문가한테, 꼼꼼한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의뢰 좀 많이 해주셔라. 의뢰.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다. 뭐 해봐 드리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해결해 드렸다. 이렇게도 해드렸다 하면서 내가 시공했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편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전략은 고객한테 상담을 의뢰받는다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는 걱정시키는 겁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 거는 흔들어 놓는 거지 고객님 잘 돼 있다는 걸 내가 평가해 주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본부장님 보험이 너무 가입이 잘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또? 고객이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그죠? 세상에 완벽한 보험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0 중에 50은 잘 들어져 있고 50은 잘못 들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90은 잘 들어져 있고 10은 잘못 들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10%가 뭔지를 발견을 해내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왜? 귀찮은 일이거든요. 10을 찾아내려면 약관도 타야 되고 또 뭔가를 사례를 찾아야 되고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10%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가 납득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걱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을 시키고 반드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2차 상담의 약속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연락드릴게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후퇴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너무 밀면 부담 주는 것 같고, 그죠? 너무 빼면 계속 일거리만 늘어나죠? 3번 전화하면 내가 미친년인가? 나만 얘한테 계속 매달리나? 얘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나만 스토킹인가? 막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는 내가 이 일이 아닌가? 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어떻게 그걸 협의를 해야 되냐면 후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딱 상담은 잘 끝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약속은 못 잡았대요. 여성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필요한 건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주말에 쉰대요.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2차 상담의 약속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고객님 그러면은 남편분이 주말에 쉬세요? 그럼 제가 주말에 가능한 일자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는 일요일 날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이니까 늦어도 금요일까지 남편하고 이야기하시고 이날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0%가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10%를 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밀려. 그러니까 한두 걸음씩 밀리니까 자꾸 고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하고 늘 멀어질 때 썼던 게 있어요.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날려요. 고객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 그러면 선물은 뭘 날리면 좋을까요? 커피? 돈 많아요? 바카스 그쵸. 700원, 800원, 500원짜리를 선물로 딱 보내요. 그러면 일이 딱 지워질 때 전화를 합니다. 나도 참 변태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딱 받으면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쭉 풀려요. 본인이 먼저 그거 제가 확인하고 연락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라고 나한테 사과를 해. 미안하다고. 그럼 내가 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바카스 먹고 아무 말도 안 한다. 버려 그냥.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하는데 내가 뭘 원한다? 3가지를 원한다.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보장 분석을 쉽게 하려면 상품에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 제가 고객들한테 많이 배워요. 고객들이 그래. 맨날 설계사들 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3대 진단비.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뇌출혈을 뇌혈관으로 올리면 된대. 급성심근경색을 심혈관으로 올리면 된대. 그러면은 계약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고객도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3대 진단비로 물어뜯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좀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는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DB를 자체로 생산을 해서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우린 신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럼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집의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이거를 의사결정할 때 누가 더 힘이 셌었는지 그러면 그게 곧 무슨 결정? 보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돈에 대한 결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사 오게 됐는데 여기 GTS 뚫리던데요.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올라가겠어요 해서 고객하고 대화를 풍성하게. 맞다. 뭐 돈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지만 오늘은 돈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화제를 이렇게 돈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이제 매끄러운 연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고객이 갑자기 와가지고 보장 분석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객들한테 거부감이 없으려면 가치를 좀 전달하는 목표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강연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책 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봉사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 그거를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그 CPR 그 심폐소생 강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걸 하나 지어줬어요. 이름을. 죽은 보험도 살려드린다. 왜? 죽기 전에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CPR이. 근데 보니까는 죽어있는 보험, 죽으려고 하는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소개를 해보면 좀 어떨까? 죽을 것 같은 보험을 살려드린다. 저는 임팩트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나쁘끄러운 거야.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냐면 강의한다고는 소개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세요? 강의도 하세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가지고 고객이 뭘 한다? 집중을 하더라. 내 이야기에. 그거가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